자, ARP 인사이거 문제 11번부터 20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까지는 인사관리 쪽으로 조회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12번, 13번은 급여관리 쪽으로 해서 조회를 하고 14번, 15번은 일용직 관리이고 나머지는 급여관리 쪽에서 이제 현황 조회 16번부터 20번까지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11번으로 보겠습니다. 자, 다음 회사는 2023년 상반기 인사 발령을 사원별로 진행합니다. 발령 호수의 발령 내역을 확인하고 그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이제 그 발령 호수, 그러니까 호수에 대한 발령 내역을 이제 보는 거니까 발령 내역을 확인하고 올바르지 않은 것 해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보냐면은 이제 인사발령 쪽이죠. 자, 인사발령 쪽이면은 키워드가 딱 하나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발령 공고 아니면은 이사발령 사원별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발령 사원별로 자 클릭합니다. 자, 발령 호수는 문제에 적혀 있어요. 2023년도 6월 30일 무서이도. 그럼 노희선, 박국현, 엄연의 박선우 4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해당 발령부의 모든 대상자는 관리부 소속이다. 자, 관리부 소속인가요? 아닌데. 노희선은 격리부, 현정부네. 관리부, 현정부예요. 그 다음에 관리부, 박선우, 관리부 맞네요.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모든 대상자는 발령 전 정보가 등록되어 있다. 발령 전 정보는 여기를 이제 보면 되는데, 발령 전 정보는 노희선, 박국현, 그 다음에 엄연애, 그 다음에 박선우. 근데 박선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령 전 정보가 모두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건 틀려요.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은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해당 발령 호수의 모든 대상자의 발령 후에 현재 부서와 차이가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발령 후 부서는 저기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희선 같은 경우에는 발령 후 정보가 관리부, 이제 1조 매니저고, 사실 큰 게 문제가 없죠. 그다음 발령 전 정보는 격리부였고요. 그래서 발령 후 정보는 관리부고, 박국현은 관리부로 이제 가는 게 맞고요. 근데 현재 부서와 이제 차이가 없다는 현 정보를 이제 보거든요. 그러니까 볼 때 이걸 현 정보하고 발령 후 정보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발령 전 정보를 보면 안 돼요. 노희선은 원래 관리부이기 때문에 발령 후 정보도 관리부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박국현도 관리부에서 관리부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관리부에서 이제 관리부로 옮겨가는 거고, 박선우도 관리부에서 관리부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2번에 대한 얘기도 3번에 대한 얘기도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맞다. 현 정보랑 발령 후 정보를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해당 발령 호수의 대상자 중에 발령 후에 직책이 변동되지 않은 사원은 노희선하고 박선우 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직책이 변동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직책 여기를 봐야 되는데, 박선우는 직책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없고요. 엄연애는 직책 변경이 있고요. 박국현도 변경이 돼 있고요. 노희선도 매니저에서 매니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원 이제 변동이 없는 거는 노희선하고 박선우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틀린 거는 2번으로 체크를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이급 문제 12번입니다. 당 회사는 2023년 7월 기속급여 시 자격수당 지급 요건을 추가한다. 보기를 기준으로 자격수당 분류 코드를 추가 및 변경하고 급여 계산 시 급여 지급 대상자들의 총 과세 금액은 얼마인가? 단 그 외에 급여 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급여자료 입력만 하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기를 꼭 보셔야 돼요. 문제 요청사항은 2가지예요. 이거 시간 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수당 등록을 해가지고 하는 거, 두 번째는 급여자료 입력하는 거.
근데 인사 2급은 그냥 안 나와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는 급여관리랑 기초 환경 설정으로 해서 지급공제 항목 등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급여 상용직 급여 입력 계산을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급공제 항목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지급 항목은 P50. 자, 자격수당입니다. 자, 그래서 조회 누르고요. 자, 자격수당. 자, 클릭할게요. 자, 자격수당은 지금 ERP 인사 2급이 금액 3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추가하고자 하는 거는 서비스 경영 자격 2급 자격을 추가하고 3만원으로 반영을 하고요. ERP는 5만원으로 반영을 바꾸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거는 일단은 자격증에 화면 문화를 이용할게요. 이용을 해서 일단은 자격증에 한번 등록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에 지금 마감이 돼 있으니까 마감 취소를 꼭 해줘야 돼요. 마감 취소하고 확인 누르고 그 다음에 밑에 F2번 누르고 잠시만요. F2번 누르고 800번 스마트 2급으로 해서 금액으로 해주되 금액은 3만원으로 반영해줘요. 자, 그럼 3만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ERP 정보관리사 2급 자격 금액을 5만원으로 바꿔요. 그러면은 ERP 정보관리사 2급의 금액을 5만원으로 변경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5만원, 3만원 이렇게 되죠. 여기를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 자격별에. 그래서 5만원, 3만원으로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변경이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 다 해주고 그 다음 마감 다시 눌러줘요. 그래야지 저장이 돼요. 근데 마감 안 누른 상태에서는 저장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끝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급여 계산 및 입력 급여관리 쪽에 자 클릭합니다. 자, 기속은 언제냐면은 2023년도 7월입니다. 문제 적혀 있습니다. 2023년 7월로 되어 있고요. 자, 지급일은 7월 25일자 사업장으로 되어 있고요. 조회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직 이제 지금 현재 아무것도 지금 없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새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은 급여 계산으로 되어 있고요. 급여 계산 혹시 안 넣으면 재선정 하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쪽 이제 이쪽에 자 클릭을 해줍니다. 내상장 다 클릭해주고 그다음에 급여 계산 클릭. 자, 급여 계산 클릭하면은 여기 이제 계산 눌러주면 되고요. 자, 계산을 클릭하면은 금액이 떠요. 자, 그러면 자기수당이 8만원 나와있죠. 한국민거가. 그래서 5만원, 3만원 합치면 8만원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기수당이 있는 사람들 아까 이제 금액이 뜨는 거 확인했고 혹시나 만약에 오류 걸렸을 때는 재선정 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재선정 해가지고 저기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이제 요청을 하는 다 계산을 했잖아요. 다 계산한 후에 이제 이 문제 요청하는 과세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개개인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문제는 전체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급여 총액을 좌클릭을 해줍니다. 자, 급여 총액을 좌클릭을 해주면은 총 인원 19명, 과세는 80632-06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 80632-060원입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13번입니다. 자, 다음 회사는 2023년도 7월 기속 200 상여 소득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아래의 보기와 같이 직접 지급일을 추가 등록을 하여 상여를 계산을 했을 때 대상자들의 인원수와 총 과세 금액은 얼마인가? 단 그 외 급여 계산 작업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 등록된 기준을 사용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이 문제는 요청사항이 두 가지예요. 12번하고 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자, 이 문제는 첫 번째 요청사항은 뭐냐면은 그 급상여 지급일자를 등록합니다.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상용직 급여자료 입력을 이제 해주면 돼요. 근데 사실 이게 13번 문제는 할 줄 아시면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할 줄 모르면은 이 문제는 안 하는 게 나아요. 오히려 다른 문제를 빨리 하고 하는 게 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못 하겠다 싶으면은 제일 마지막으로 하세요. 무조건 시간 오래 끌면은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 꼭 유념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는 지역공제 항목 등록, 여기죠.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에 좌클릭. 두 번째는 상용직 급여 계산 입력에 좌클릭.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첫 번째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을 했다라고 하면은 상여 지급일자는 8월 10일자이고요. 자, 이번에 상여입니다. 우리 특별급여 아니에요. 자, 보면은 여기서 이제 복사를 해야 돼요. 근데 상여 같은 경우에는 복사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지급일자를 이제 7월 기속이고 8월 10일이니까 여기 이제 2023년도 8월 10일 넣어줍니다. 여기서 동시발행으로 봤을 때는 분리. 분리. 그 다음에 직종 및 급여 형태별 0번. 네, 그 다음에 엔터 쳐줘요. 이렇게. 선생님 이거는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 보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급여 부분을 지금 뭘로 할 거냐면은 F2번 누르고 상여로 잡아줘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입사자 상여 계산하는 방법이 지금 제외로 돼 있고, 그 다음 퇴사자가 지금 제외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외로 돼 있는 부분은 그냥 제외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외를 하면 되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넣기는 좀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전월복사 키를 자 한번 클릭합니다. 전월복사 키를 클릭하면은 여기에 상여로 돼 있는 부분이 없네요. 이번에는 없네. 있으면 원래 전월복사 하거든요. 근데 없기 때문에 안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없고요. 사업장은 이제 처음이니까 한번 넣어봅시다. 3번에 대한 조건이에요. 상여 지급대상. 전체 사업장 기준 적용이 생산직 또는 연구직이고 급여 형태가 월급인 근로자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직 또는 그러니까 연구직이고 급여 형태가 월급인 근로자이기 때문에 사업장은 F2번 누르고, 그러니까 이게 회사인지 인천인지 강원인지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다 넣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사업장 기준이 생산직 또는 연구직, 급여 형태가 월급인 근로자라고 되어 있죠. 인사 본사 쪽에 해가지고 직종은 이렇게 어떤 거냐면은 생산직, 급여 형태는 월급, 상여 지급대상 입력해야 돼요.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이렇게 181일자고. 그러니까 전체 사업장 기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하나에 다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생산직, 그 다음에 연구직, 그 다음에 월급.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보는데 지루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다 입력하고 그다음 설명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현재를 봤을 때 지금 이제 여기 총 6개가 되거든요. 생산직, 연구직이고 그 다음에 월급 다 이렇게 확인하고 6월 말까지 있는 게 확인하고 입퇴사자는 제외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가 아까 제외돼 있다는 걸 확인했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다 있으면은 이제 저장 키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가면 돼요. 이렇게 이 상태로 나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해야 될 부분은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에 클릭합니다. 자, 기속은 2023년도 7월달로 잡아주면 되고요. 지급일은 2번 요 상여로 잡아줍니다. 8월 10일자 이거 상여로 잡아주고, 자, 그러고 나서 조회 조건은 사업장이고 사업장은 그냥 다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총 5명이 나오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러면 5명인데 5명이 전부 다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긴장 인건을 놓으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급여 계산으로 해서 그 다음에 재선정 이렇게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계산 자 클릭합니다. 자, 체크된 사원 존재하지 않죠. 체크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럼 계산 눌러주시면 돼요.
자, 뜨죠? 그럼 안 뜰 때는 재선정 누르면 돼요. 근데 옛날 거는 지금, 옛날 프로그램은 지금 안 뜨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상녀는 총 5명이 뜹니다. 5명 다 뜨네요. 그러면은 1번하고 2번은 답이 될 수가 없다. 이게 확인이 이제 되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급여 총액을 좌클릭해요. 급여 총액을 좌클릭해서, 이제 하단에 과세 금액 얼마입니까? 물어보면은 290438401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게 만약에 금액이 정확히 안 나오는 경우에는 최대한 금사값을 찾으시면 돼요. 근데 금사값 찾더라도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보장을 못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맞는 게 중요하지만 혹시나 이게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서 그러니까 정확히 안 나온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최대 금사값을 찾는 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ERP 이사 2급 문제 14번입니다. 자, 다음 회사는 사원별로 지각, 조퇴, 외출 시간에 대해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려고 합니다. 아래의 보기 기준을 토대로 산정할 경우 2023년 6월 기속 강민주 사원의 지각, 조퇴, 외출 시간에 따른 공제 금액은 얼마인가? 단,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은 그대로 적용하며 원단위는 절사합니다. 이 문제가 시간이 은근히 걸려요. 그러니까 풀이 해설하면 선생님께서는 뭐 20분 만에 끝내더라. 근데 내가 하니까 20분 만에 안 끝나더라. 인사는 정말 빡세거든요. 시간이 진짜로 빡세요. 저도 혼자 풀어도 이거 40분 거의 꽉꽉 채워서 끝나거든요. 확인 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어떻게 이제 보냐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근태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태가 키워드가 되고요. 그러니까 지각, 조퇴, 외출 시간이 키워드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근태 쪽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근태 쪽은 어디에 있냐면은 근태 결과 입력 있습니다. 이쪽에 자 클릭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면은 기속이 언제냐면은 6월 기속이에요. 2023년도 6월 기속. 지급일은 1번 사업장 조회를 해줍니다. 자, 강민주 클릭합니다. 자, 강민주 클릭하면은 강민주 사원의 책정임금 이제 시급인데 책정임금 시급을 보려면은 첫 번째는 일단은 사원 등록을 먼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원 등록에 되어 있는 시급을 이제 확인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태 결과 입력을 이제 나가는 건 아니고요. 일단 시급이 얼마인지를 봐야 되니까 일단 시급이 얼마인지 보고 자 봅시다. 인사관리 쪽에 인사정보등록에 자 클릭합니다. 자, 인사정보등록에 좌클릭하면은 강민주 쪽을 좌클릭을 해서 급여정보에 좌클릭합니다. 자, 급여정보에 좌클릭을 하면은 아까 우리가 그 연봉 보는 거 있었죠? 연봉 보는 거 급여정보 쪽에 그 연봉 보는 칸을 자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제가 연봉 보는 칸을 아까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단축키가 혹시 안 보셨으면은 저기 나중에 그 사원 등록 쪽 문제를 보세요. 자, 이제 단축키는 컨트롤 F3번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이쪽으로 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컨트롤 F3번이에요. 그래서 연봉에 자 이렇게 컨트롤 F3번 하면은 로그인 암호를 해서 확인 누르고 시급이 1848원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확인해 주고요. 시험 치실 때는 꼭 이거 시급 얼마인지 꼭 적어야 돼요. 자, 그러고 나서 근태 결과 입력 다시 한번 봅시다. 이제 보면은 근태 결과 입력에 좌클릭하면은 책정 임금 이제 시급 자체가 지각, 조퇴, 외출이니까 지각을 몇 번 했고 그 다음에 조퇴 몇 번 했고 외출 몇 번 했냐 한번 봅시다. 이거 시간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각 일수는 3일인데 15분 지각 있고요. 조퇴는 4일인데 4시간 45분 조퇴를 했고요. 조퇴를 4일 했는데 4시간 45분 했다고요? 1시간 일찍 갔거나 그랬겠다. 외출은 15분 했답니다. 어디 뭐 은행 갔다 오거나 그럴 때 되겠네요. 여기에서 이제 계산하려면은 여러분들 이걸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 60분 계산하는 방법 있잖아요. 60분. 시간에 대한 이제 계산하는 방법.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게 좀 많이 헷갈려거든요. 그래서 60분을 계산하는 방법을 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그 60분이라는 것 자체가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시간으로 계산하려면은 15분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고 30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요. 30분은 2분의 1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45분은 어떻게 할 거고, 그럼 60분은 전체가 1시간이니까 1이다. 이 정도는 알아요. 이 정도는 압니다. 근데 15분하고 45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이거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15분하고 45분 어떻게 하냐면은, 쿼터씩 아시죠? 쿼터가 영어로 4분의 1이잖아요. 4분의 1이 쿼터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소수점 아니면 0.25가 되거든요. 쿼터가 우리 농구 쿼터 있잖아요. 4분의 1 쿼터, 4분의 2 쿼터, 4분의 3 쿼터, 4분의 4 쿼터, 쿼터식으로 하잖아요.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쿼터식으로 한다는 거. 15분마다 이렇게 한다는 거를. 그래서 이제 보면은 4분의 1이니까 15분은 4분의 1로 잡아요. 그러니까 15분마다 4분의 1, 30분은 4분의 2. 약분하면은 2분의 1이 되니까. 그럼 0.25, 0.5가 돼요. 그 다음에 45분을 4분의 3으로 잡아요. 그럼 0.75가 돼요. 60분을 4분의 4. 즉 1이죠. 그러면은 1이에요. 숫자 1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고요. 반드시 잘 기억해주세요. 쿼터식이에요. 쿼터입니다. 쿼터식으로 해서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 0.255, 그 다음에 75, 1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꼭 확인 잘 해주시고, 그러면은 지각시간, 조퇴시간, 그 다음에 주시간 잘 봅시다. 지각시간은 15분, 그래서 4분의 1, 즉 0.25로 잡아주면 되고요. 조퇴시간은 4시간 45분, 그래서 45분이 4분의 3이니까 4시간이잖아요. 그럼 4.75로 잡아줘요. 4.75. 외출시간은 4분의 1이니까 0.25. 그럼 이거 합치면 얼마예요? 5예요. 5. 5시간이 되죠. 합치면 5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알지. 5.25시간. 큰일 나버렸네. 5.25입니다. 5.25시간. 여기 이제 5.25시간. 맞네, 5.25시간. 5시간 25분 시간이에요. 5시간 15분 시간. 여기 그냥 5.25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848 곱하기 5.25로 해주면은 공제금액이 56,952원. 원단위 미만 절삭 56,950원입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56,950원이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15번입니다. 자, 다음 예산은 일용직 2023년 7월입니다. 급여를 지급 시 대상자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 아래의 보기를 확인하여 대상자 추가한 후에 급여 적용 시 해당 지급일자의 총 차임 지급액은 얼마인가? 단 그 외에 급여 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 등록된 기준에 따른답니다. 자, 이 문제는 키워드가 일용직 사원에 대한 급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일용직 관리로 클릭해 줍니다. 일용직 관리 쪽으로 이제 보면 되고요. 15번, 16번 문제가 일용직이고 무조건 두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제 대상자가 누락된 거 확인했고, 이제 추가한 후에 차임 지급이니까 일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에 클릭합니다. 요거 그냥 넣으면 돼요. 기속은 2023년 7월이고요. 지급일은 1번 매일 지급으로 해줍니다. 선생님 매일 지급 어디 있나요? 여기 보기에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격리부이고 급여 형태가 4번이 대상자를 추가해야 되는데, 여기 대상자 추가하려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할 때 이제 어떤 걸 하냐면은 일용직 사원 등록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합니다. 자, 이거를 볼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노가다로 해가지고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좀 쉬운 방법은 부서를 이제 여기에 좀 쉬운 방법을 좀 보려면은, 저도 이거를 이제 인사하면서 좀 다른 분들은 좀 배운 게 좀 있는데, 부서를 잘 클릭을 해요. 부서 클릭하면은 우리가 누구냐면은 격리부를 이제 찾는 거니까, 그럼 고용 형태는 이제 시급으로 찾아요. 급여 형태. 그러니까 시급 이렇게 해서 조에 클릭해요. 그러면은 김소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용직이고 시급인 사람은 김소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김소연이 현재 이제 한 명뿐이고, 그러니까 격리부임에서 시급인 사람, 그래서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못 믿겠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모든 자체의 조회를 그냥 없애버려요. 그렇게 해서 조회를 좌클릭하면은 진짜로 내가 이게 격리부이면서 시급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그러니까 못 믿겠으면 이렇게 하나씩 보면 돼요. 저도 예전에 하나씩 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격리부 1급이죠. 김주원의 1급이에요. 요것도 격리부 1급이죠. 보세요. 요것도 격리부 1급이야. 최진아. 그 다음에 이소남도 격리부 1급이고요. 박동민 자제부 시급. 요거죠. 김소연 격리부 시급.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김소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소연밖에 없고요. 그래서 확인했고 이동직 급여 입력 계산에 자 클릭해서 대상자 추가를 해줍니다. 대상자 추가해주면은 김소연으로 해줘요. 김소연밖에 없을까? 김소연 체크 확인.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5명이 뜹니다. 추가 4명, 총 5명.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자 이쪽에 체크해줍니다.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일괄 적용에 자 클릭해줘요. 일괄 적용에 자 일괄 적용에 자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에 이제 일괄 적용 시간으로 합니다. 몇 시간이면은 9시간이에요. 평일입니까? 그렇죠. 평일이고 비과세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그래서 적용 눌러주면 돼요. 끝이에요. 자 그러면은 끝났어요. 평일 9시간 근무 가정을 하고 모든 게 이제 끝났고 이제 문제 요청사항에서 이제 보면은 해당 지급일자의 차인지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돼 있잖아요. 4대 보험하고 소득세 금액 다 뺀 금액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차인지 금액은 총 얼마입니까? 물어보면은 여기 총 사람의 그러니까 5명의 급여 총액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906790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서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부분은 최대한 근사값을 찾는 걸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16번입니다. 자, 당회사는 일용직 사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합니다. 자, 아래에 보기 기준으로 2023년 7월 기소 일용직 대상자의 정보를 변경한 후에 모든 대상자들에게 급여 계산을 했을 때 해당 지급일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단 그 외 급여 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 등록 기준에 따릅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등록을 이제 하는 거고요. 보기에서는 이제 안채호를 지금 등록을 한답니다. 따로 일용직을 사원 등록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급여 계산을 하고 그래서 정보를 이제 변경하고 그 다음에 급여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봅시다. 근데 변경할 게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일용직 등록 변경하고 급여 계산하고 이런 거니까 급여 계산 급여 입력이 계산에 자 클릭합니다. 자 기속은 2023년도 7월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급일은 2번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프로젝트는 따로 없고 조회 조건은 사업장으로 해주되 대상자를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 추가는 아까 우리 15번 문제랑 똑같이 대상자 추가는 안채호로 해줍니다. 안채호가 저기 18번 라인이죠. 근데 안채호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대상자 정보를 변경하라니까 안채호를 지금 등록을 하려니까 안채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회 한번 클릭할게요. 안채호가 여기 있네요. 안채호가 있고 그 다음에 박지원, 그 다음에 항시윤, 김인사 이렇게 돼 있네요. 김인사는 지금 7월 20일까지 하고 퇴사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생산지 비과세 적용 추가 대상자는 안채호를 추가를 한다니까 대상자 추가는 안채호가 없던 걸로 아까 확인을 했었고요. 없으면 이미 등록돼 있다는 걸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일용직 사원 등록에 좌클릭합니다. 자 일용직 사원 등록에 좌클릭하면은 그 안채호 거 있죠. 안채호 거의 연장 비과세를 적용을 안함이라고 아마 돼 있을 거예요. 아마 함이라고 돼 있으면 상관없는데 안함으로 돼 있으면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상 연장 적용을 함으로 바꿔주고요. 여기서 이제 함정 카드가 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8시간 근무는 본래는 과세 형태로 되는 게 맞고요. 일용직에서는. 근데 1시간인 경우에는 월정액이 210만원 이하. 근데 요거는 월급이 아니에요. 얘는 시급이에요. 시급이기 때문에 시급만 계산이 되기 때문에 1시간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안 함으로 되어 있으면은 효과가 없고요. 적용을 함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혹시나 해서 여기서 이제 변경을 해주시는 걸로. 그래서 다시 해서 저장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체크를 다시 자, 이쪽에 이제 다시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해서 일괄 적용에 클릭을 해줘요. 다시 할게요. 일괄 적용에 클릭해서 일괄 적용 시간 9시간 평일 비과세 8,000원.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확인 눌러주시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확인할게요. 자, 기존에 있는 거는 다 돼 있고요. 그래서 황시훈 거, 박지영 거, 자 됐어요. 자, 이 상태로 이제 변경하겠습니다. 이거를 한번 바꿔버리면 못 바꿔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틀려야 되는 상황이 또 오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안 맞는 경우가 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제가 해결을 하는 방법은 이 방법으로 이제 선택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복원을 해도 안 되니까 일단 확실히 틀린 것만 답을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확실히 틀린 거는 답을 3번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거 몇 번인가 해도 안 되네요, 역시. 그래서 답은 3번을 해주시면 되고, 왜 이게 3번이냐면은, 김인사는 퇴사한 게 맞는데, 안채우는 7월 10일부터 입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답시 보면은 7월 10일 입사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채우는 입사일이 21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틀린 거는 3번이 되고요. 현재 지금 16번은 프로그램 이제 지금 오류로 현재 오류로 인해서 지금 수정이 불가한 점, 이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요. 일단 확실히 틀린 거는 3번만 체크하고 여기서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2급 문제 17번입니다. 자, 17번부터 20번까지는 급여관리 쪽에서 조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회사는 인천 지점 사업장과 광원 지점 사업장에 대한 2, 4분기 급여 내역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급여를 설정하고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하여 조회했을 때 지급 총액 및 공제 총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인천지점과 강원지점 사업장에 대한 부분이고요. 사용자 부담금은 제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하는 곳은 유일하게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자, 연간급여 현황에서 조회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사용자 부담금 제외가 이렇게 키워드가 되고 이쪽이 이제 키워드가 돼요. 사용자 부담금 제외가. 그래서 이걸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연간급여 현황에 자 클릭합니다. 자, 여기 있어요. 연간급여 현황. 자, 그러면 조회 기간은 보면은 2, 4분기니까 4에서 6월이에요. 자, 지급공제, 지급 구분은 100번 급여이고요. 사업장은 2개, 인천지점과 강원지점. 부서는 없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부담금은 제외를 해줘요. 네, 제외를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조회 클릭하면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 전체를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급 총액과 공제 총액을 이제 봐야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이거는 좀 제가 안 보이기 때문에 화면 변화를 이용을 해서 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지급 총액은 얼마냐면은 학계 쪽에 이제 보시면은 여기 183-531-250이고요. 공제 총액은 25-449-9201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18번입니다. 자, 다음 회사는 2023년 2, 4분기 기속 급여 작업에 대해 항목별 급여 지급 현황을 확인합니다. 직종별로 집계했을 때 직종별과 금액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는 직종별이라는 부분이 이제 여기가 키워드가 되고요. 자, 항목별 급상여 지급 현황에 자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 자
이제 조회하시면 되고요. 급상여 지급 현황은 그게 직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항목별 급상여 지급 현황에 자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2, 4분기 4에서 6월로 해주시면 되고요. 지급 구분은 급여로 해줍니다. 자, 사업장은 별로 없고요. 부서별로 하는 게 아니고 직종별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직종별로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항목별이에요. 그 직종별 항목별이기 때문에 사무직, 생산직, 연구직, 고문직. 자, 한번 봅시다. 사무직의 기본급은 1억 4,624만 2,480원이에요. 네, 틀렸죠. 그래서 1번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은 생산직. 근속 수당입니다. 생산직의 근속 수당은 2836630입니다. 자, 근속 수당 틀렸죠. 그래서 2번도 틀렸고. 자, 그 다음에 3번 연구직 소득세입니다. 자, 연구직 소득세는 1281300입니다. 맞죠? 3번에 대한 부분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시면은 고문직 차인 지급액 14866,020 고문직이죠. 고문직의 금액은 13829,070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올바른 금액은 몇 번입니까? 물어보면은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연구직으로 해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2사 2급 문제 19번입니다. 자, 다항에서는 2000번 2사 2급 인천지점 사업장과 인사 2급 강원지점 사업장에 대해 2023년 6월 기속 이체한 급상여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체 현황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단 무급자는 제외합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6월 기속이에요. 자, 급상여를 그러니까 이체한 급상여를 확인하고자 하고요. 이체 현황으로 되어 있죠. 이 문제는 이체 현황이 키워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급상여 이체 현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디 있냐면은 급상여 이체 현황 요렇게 자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인사 2급이니까 지금 인천하고 강원 지점이니까 기속은 지금 6월달 겁니다. 6월 기속 지급일은 1번으로 하고요. 사업장은 이렇게 해서 이제 인천과 강원으로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무급자는 제외 하나 포함 하나 되어 있는데 제외로 되어 있고요. 이 상태로 이제 해주시면 돼요. 자, 1번 한번 봅시다. 해당 급상여를 지급받은 인원수는 총 15명이다. 자, 인원수 15명인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보면 이제 4명, 이제 4명, 3명, 4명. 15명 맞네요. 총 15명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은행은 총 4개다. 국민, 기업, 신한, 우리. 맞죠? 4개 맞고. 그 다음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적은 월의 급상여가 이체된 은행은 신한은행이다. 신한은행에 보시면은 이체 금액이 1372만 100원, 1423만 2천원, 1196만 1천원, 1257만 950원. 요거죠. 그래서 3번에 대한 부분은 신한은행이 가장 낮다. 확인할 수 있고요. 자, 해당 사업장에 모두 총 지급액은 5248만 4,330원이고 장석훈 사원에게 금액이 가장 적은 금액을 지급받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금액은 5248만 4,330원이 맞아요. 근데 장석훈한테가 제일 적게 지급됐다고 하는데 장석훈의 금액은 258만 67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제 258만 670원인데 자, 얘보다 더 적은 금액이죠. 누구냐면은 강민주예요. 강민주가 253만 1,110원입니다. 그래서 4번에 대한 부분이 아니다 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급된 건 맞는데 장석훈이 아닌 강민주라 되죠. 강민주로 잡아야 되겠죠. 이게 이제 가장 적어요. 그래서 정답은 19번의 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자, ERP 인사 2급입니다. 자, 다음 회사는 전체 사업장 기준 23년 6월 기속 급여의 급여 구분의 대장을 사원별로 집계하여 확인하고자 합니다. 자, 2000번 인사 2급
인천 지점 사업장 기준으로 복사를 해가 적용했을 때 사원별 지급 내역에 그 외 수당 지급 항목으로 조회된 금액이 오버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급여 구분 대장을 사원별로 집계하여 확인한다. 이게 이제 키워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급여라고 돼 있으면은 급여 대장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묻고자 하는 거는 인천지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급여이니까 급여 대장을 자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 2023년도 6월 기속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급일은 분리. 사업장은 없고요. 집계별로는 사원별로 해줍니다. 사원별로 이제 집계를 하는 거고, 그럼 조회 눌러요. 그럼 조회 누르면은 이렇게 이제 뜨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에 출력 항목을 복사를 해요. 출력 항목을 이제 복사를 하는데, 출력 항목의 복사는 총 4가지밖에 없거든요. 2000지점 거는. 그러니까 본사건이 6개인데 2000지 4개밖에 없으니까 4개밖에 없는 거를 이렇게 복사를 해요. 그럼 똑같이 돼요. 그럼 4개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은 모든 게 다 4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외 수당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출력 항목 복사를 자 클릭을 해서 자 이렇게 이제 여기 인천 지점에 너무 빨리 넣어가지고 인천 지점에 여기 클릭을 해서 여기에 복사 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복사가 이제 되는 거였고, 그래서 다시 이제 보면은 인천 지점에 있는 걸로 똑같이 돼요. 그 똑같이 되면은 그러면 기본급 군속 수당, 야근 수당, 자격 수당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한 명이 찾아요. 김용수 그 외 수당 31만원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김종욱 51만원 되죠. 그 다음에 박국현 30만원. 근데 이성준은 얼마냐? 25만원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회 항목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는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성준이 25만원이기 때문에 484620이 아니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문제 및 풀이 해설이 끝났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는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고요. 11번부터 20번까지가 좀 찾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겁니다. 특히 인사 2급인 경우에는 풀이 해설이 좀 쉬워 보여도 여러분들이 막상 해보시면은 시간대가 좀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 2급은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실력이 많이 늘어나는 구조고요. 그리고 또 이게 찾는 패턴이 거의 다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시는 방법을 정확히 알면은 충분히 인사 2급 실기는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2급, 인사 1, 2급, 그러니까 인사 1급도 똑같죠. 그러니까 이 필기 쪽은 거의 암기 위주다 보니까 사실 이해하는 것보다는 거의 암기 위주 수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처음 인사 2급을 해봤는데 프로그램 저 뒤에 쪽이 좀 오류가 좀 계속 생겨버렸네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안 맞는 부분이 좀 있는 부분에 좀 이해를 좀 해주고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제 강의가 마음에 들었으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인사 2급 꼭 합격을 하시고요. 제 이제 유튜브를 보시면서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9월달 23일 시험이고요. 저는 10월달에 인사 2급 23년도 5회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잘 치시고요. 여러분들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